2년 전 여름, 민간 부사관을 준비 중이었던 나는 앞으로 있을 체력 검증을 위해 밤마다 집 근처 야산에서 운동을 했다. 꼬박 2달을 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처음 한 달은 그곳의 지리를 잘 몰라서 그냥 길이 나 있는 쪽으로만 그렇게 올라갔었다. 하지만 내가 다니던 길은 경사가 너무 가파른 곳이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가는 길이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어느 날 또 다른 경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뒤편에 위치한 샛길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 산의 중간을 가로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나 있었다. 오르막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불빛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두웠다. 아무리 산길이라도 인근이 주택가인데 이렇게 어둡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넘쳤던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그 길로 들어섰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얼핏 보기에는 분명히 경사가 완만한 곳이었는데 웬일인지 평소에 다니던 길보다 경사가 훨씬 급했던 것이다. 한참을 헉헉거리며 길을 오르고 있는데 문득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가 보였고 놀라서 본능적으로 플래시를 비춰보니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 미안. 눈부셨겠다. 갑자기 나와서 놀랬어. 초등학생쯤으로 돼 보이는 그 아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손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며 날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곧장 내 발 아래쪽으로 놓았고 그러자 아이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아저씨, 저기 올라가요. 아저씨라. 아직 그 말을 들을 나이는 아닌데. 운동하러 가려고. 근데 나 아저씨 아닌데. 아, 아저씨, 근데 여기 진해 엄청 많아요. 이 녀석 아직 어려서 그런가? 하긴 어린아이 눈에는 충분히 아저씨로 보일 수도 있지. 그러게. 나도 여기 한 달째 날마다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진해가 보이더라고. 근데 여기 길도 어둡고 좀 위험한데 너 혼자 온 거야? 그러자 아이가 손가락으로 산의 중턱을 대충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쪽에 엄마랑 아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밤에 어린아이 혼자 산에 오면 위험하거든. 형은 어른이라 괜찮지만 넌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부모님이랑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붙잡으며 이런 말을 했다. 아저씨, 저 목말라서 그러는데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어? 아, 그래. 자, 마셔라. 고맙습니다. 갈증이 심했는지 아이는 내가 건넨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나오거든요. 꼭 그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 고맙다. 거기가 지름길인가 봐. 그리고 내일부터 이 길로는 절대 오지 마세요. 응? 왜?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아이는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참 특이한 녀석이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산길을 올랐다. 이윽고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나가보니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그곳만 넘어가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막상 울타리 너머로 나와보니 위치가 산의 초입과 가까운 곳이었다. 아, 뭐야. 뭔 길도 막혀있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꼴랑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내일부터 이 길로는 절대 오지 마세요. 아,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했구나. 내일부터는 그냥 다니던 길로 가야겠다. 아, 참. 괜히 힘만 뺐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산을 막 올라가려는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정자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나를 불러 세웠다. 어이 총각, 산책길 놔두고 왜 저길로 오누? 아, 지름길인가 싶어서요. 다음부터는 산책길로 다녀. 입구를 막아버려야지. 나오는 길만 막으면 뭐해? 아까 마주쳤던 그 아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어르신을 보며 문득 호기심이 생긴 나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근데 이 길은 왜 출구만 막혀 있는 겁니까? 저것이 귀신 들린 길이야. 높지도 않은 산에서 사람을 빙빙 돌려서 요상한 데로 끌고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어르신은 그 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먼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동네를 점령한 일본군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나 붙잡고 폭행을 일삼거나 여성들을 산으로 끌고 들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한다. 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일본군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중엔 어린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산이 그리 높지 않았던 탓에 금방 발각이 되었고 주민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불에 태워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산에 발을 디는 일본군들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것이지.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을 막아둔 거라고. 그러니 자네도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그 아이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산 아래쪽에 작은 절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들의 원통함을 기리는 절이라고 해서 원통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2명이 대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 두 사람만 가게 되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 녀석들도 잔뜩 기대를 하고 여행 첫날 시장에 먼저 들렀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던 한 친구는 문득 시장 길바닥에 눈에 띄는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친구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나 하고 호기심에 무심코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친구의 손을 발로 툭 치더랍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묘한 얼굴을 하고 친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오래전부터 대만에서 거주 중인 한국 사람이었는데 아저씨가 친구들에게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대만에서 아주 이상한 유행이 돌고 있어요. 바로 결혼을 못하고 죽은 젊은 사람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산 사람과 짝을 맺어준다는 거죠. 고인의 가족들이 소에게 돈과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또는 손톱,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나 사진 같은 것을 빨간 봉투에 놓고는 그걸 일부러 길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서 이성이 그 봉투를 줍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걸 줍는 순간 일종의 영혼 결혼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아저씨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만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던 풍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일종의 미신일 수도 있고 저에게는 그저 술자리에 가벼운 안주거리일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올해 대만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나 물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줍는다니 생각만 해도 오싹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되도록이면 줍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